그 당초 5월 15일로 지정됐던 그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, 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 네. 오전 10시로 늦춰졌습니다, 의원님. 네. 예. 이게 뭔가 JTBC의 우주의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총선 때도 무슨 공교롭게 한번 날짜를 맞아가지고 방송한 적 한번 있잖아요. 예, 작년에. 그쵸. 예. 이날 이렇게 됐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또 반가운 소식이고요. 한편으로는 좀 이제 그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그 기회주의적 속성 얼마나 비겁한지 이런 걸 좀 보여줬죠. 예. 그러니까 이제 무슨 입장까지 냈더라고요. 우리는 뭐 공정하게 다 해왔고 균등한 뭐,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다. 그러니까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고 예.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근데 무엇보다도 법원 내부의 이 판사들이 모든 온갖 사람들로부터 지금 지탄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. 예. 그 법원 구성원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? 대법관들이 기록 다 읽었냐 안 읽었냐? 예.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거냐? 예. 그 다음에 고등법원은 왜 저러는 거냐? 너 이렇게 하는 거 봤냐? 이런 거를 정말 판사들이 못 견뎌하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결국 사필 규정인 거고 너무나 무리한 일을 하니까 그리고 그간에 이 민주 시민들을 우습게 한 거죠. 그러니까 누차 우리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왕정 시대를 꿈꾸면서 왕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. 이번처럼 저는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또 있나 싶어요. 예. 이제 사법 귀족의 수장으로서 대법원장이 내가 나서서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를 날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던 건 맞는 것 같고 예. 이거는 법원 구성원들도 대부분 동의하는 생각입니다. 이렇게 할 수가 없다. 다 동의하는데 더 실망스러운 거는 대법관들 9명이 거기에 그대로 가서 달라붙었다는 거. 동조를 했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이게 저는 처음부터 시민들이나 이제 일부 평론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바보가 아닌데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날리려고 이거를 하는 거지. 예. 지금 뭐 파기환송, 파기자판 뭐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뭐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은 당연히 보장 안 할 것이고 그런 말 나왔잖아요. 그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. 그 논거가 그거였다고. 그거를 보장해주면 6월 3일 넘어가는데 예. 걔들이 바보냐. 예. 그 전에 다 끝내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보장 안 될 수도 있다는 그 몇몇 분들의 말씀이 맞는 거다. 이것 때문에 더 불안했던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저같이 이제 아니 그걸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는 거고 그거 하기는 쉽지 않다.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려는 시도가 보이면 우리가 먼저 탄핵을 통해 가지고 막을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나이브한 생각이다. 언제 댓글을 쟤들이- 보니까 우리 최강 의원님이 너무 나이브하다. 네. 근데 결과적으로 다 의원님 그 지적이 그대로 맞았어요. 아니 그러니까 제가 헌재 때도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 위기 상황에서 맞췄는데 왜 호가 나이브가 돼버렸어. 영어호가 생겼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던 게 일단은 시민들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보셨어요. 네.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무슨 플랜을 짜서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.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이 드러났던 게 이미 그 윤석열이 임명한 10명이 딱 뭉쳐가지고 10대 1을 만들었잖아요. 예. 거기서 저는 이미 일단을 봤어요. 그러니까 그게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그렇게 거기 딱 표신하게 뭉쳐버리면 안 돼요. 한두 명이라도 빠져나왔어야지. 근데 그렇게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그 전압 판결문의 수준을 볼 때도 너무 수준이 떨어지고 거기에 스스로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가가 그냥 입증될 수 있는 얘기도 막 써놓고 그리고 1심 판결문을 그냥 베껴서 요약한 수준의 얘기들이 써있는 걸 보고 정말 참담했거든요.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렇게 망가졌구나. 근데 시민들은 그런저런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대법원에서 저럴 수 있어? 그리고 민주당이든 다른 뭐 변호사들이든 교수들이든 다 상고 기각된다고 했잖아. 왜 안 되는 거야? 예. 예. 너네 지난번에도 지규현이가 뭐 윤석열 풀어줄 일 없다고 했는데 풀려 나왔잖아. 앞으로 너네 말을 어떻게 믿어? 이런 상황이었거든요. 예. 근데 그런저런 상황들이 가만히 놔뒀으면은 정말 조의대의 뜻대로 일사천리로 갈 수 있었을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. 그렇지만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렇게 만만한 분들이 아니고 또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단련된 우리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법부가 시민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자체 결속력이라도 단단해야 되거든요. 예. 소수잖아요, 사법부가. 예. 숫자로 따지면. 그러면 단단히 뭉치기라도
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최대한 휘둘러야 되는데 내부가 붕괴하고 있는 걸 이미 봤거든요. 그러니까 판사들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지금 오늘 오전부터 본격적으로 그 판사들이 쓴 글 이런 게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? 예. 이게 말이 되냐, 당신들이 대법관이냐 이런 걸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도저히 이 사람들이 버틸 수 없다. 그 다음에 저는 고등법원의 그 이재건 부장을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후배인데, 그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? 이재건 부장. 예, 예. 이런 질타를 견디면서까지 견딜 수 있는 배짱도 없고, 굳이 또 욕먹어야 될 이유가 없어. 조희대 때문에 욕먹는 건데, 굳이 이걸 감당하겠냐 싶었는데, 제 예상대로 됐고,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 이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, 분명히. 이게 이제 이렇게 됐으니 다행이다. 이재명 대통령 되는데 이제 큰 장애물 하나가 없어졌으니 이제는 열심히 잘하면 되겠다. 이 정도 생각에 끝나실 게 아니고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. 조희대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사람이고요. 그다음에 대법관들 이 9명의 대법관들을 그냥 놓고 우리가 윤석열 재판을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? 예. 솔직히 그걸 걱정해야 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들이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거.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똘똘 뭉쳐서 이상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제도. 헌법 소원제도. 예, 재판 소원제도를 헌법재판소법에 명문화하는 거. 이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고, 민주당이 여전히 이제 그 순서를 밟아 나가고 있어서, 이제 시민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에 대한 걱정은 조금 접어두시고, 앞으로는, 우리 후배가 저 오는 길에 그 친구도 이제 판사 출신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형님, 그동안에는 대통령 투표용지에 1번 후보란이 비워버릴까봐 걱정했는데, 예. 이제 2번 후보가 과연 살아있을까 걱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2번. 딱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, 지금. 예.